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무시했다가 병원 응급실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지금 70세에도 3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깨달음과 수면의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용입니다. 올해 73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5km를 뛰고 있어요. 미국에서 30년 살다가 아내와 함께 의정부에 정착한 지 벌써 13년이 됐네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보잉사에서 항공기 엔지니어로 일할 때는 4시간 수면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거든요. 올해 73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매일 5km를 뛰고 있죠.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60세였던 저는 4시간 수면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어요. 수면은 시간 낭비다. 성공한 사람들은 다 짧게 잔다라고 믿었거든요. 영국의 대처 총리가 4시간만 잤다는 이야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짧은 수면 자랑담을 들으며 저도 따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무려 480시간을 투자해 연구했습니다. 국내외 논문 200여 편을 분석하고 실제로 제 몸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봤죠. 그 결과 얻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환자분 수면 패턴이 어떻게 되세요? 4시간 정도 잡니다. 바쁘거든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처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 모두 나중에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엔지니어 출신이라 그런지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확신이 섰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암 유발,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하루 1시간만 수면이 부족해도 심장마비 발병률이 2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에 시간을 1시간씩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여름에 일찍 출근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1시간 일찍 일어나게 되는 날, 심장마비 환자가 전국적으로 24%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1시간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21% 감소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7시간 이상 자겠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어요. 처음 몇 주간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3주째부터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격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는데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죠. 아, 이래서 수면이 중요한 거구나.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가득 채우면서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죠. 이때 악교세포라는 것들이 자신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여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뇌가 매일 밤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8시간 수면을 지키고 있어요. 그 결과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졌고 활력도 넘칩니다. 음식의 함정과 혈당 관리의 비밀.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음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 정보들이 너무 많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커피가 몸에 좋다더라. 마늘이 항암 효과가 있다더라. 붉은 고기는 암을 유발한다더라.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직접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음식 관련 연구만 150시간을 투자해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음식 연구는 사실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2017년 연구에서 붉은 고기가 대장암 발병률을 17%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를 아시나요?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대개 술도 많이 마시고 채소는 적게 먹고 운동도 덜 합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의 원인이 정말 붉은 고기일까요? 아니면 술일까요? 채소 부족일까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컴파운딩 이펙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담배와 폐암의 관계는 확실합니다. 폐암 발병률이 1000%에서 2500%까지 증가하거든요. 하지만 붉은 고기의 17% 증가는 사실상 무시해도 될 수준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할까요? 저는 답을 혈당에서 찾았습니다. 혈당 관리야말로 건강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작년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봤죠. 깜짝 놀랐어요. 평소 공복 혈당 90이었는데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170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건 완전히 위험한 수준이잖아?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음식을 혈당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식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어떤 음식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매일 기록했어요. 가장 위험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설탕, 이런 것들은 어떤 연구에서도 몸에 좋다는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도 발견했습니다. 식사 순서가 핵심이었죠.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밥부터 먹었어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먼저 채소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혈당의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바꾸는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밤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12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는 거죠.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적응했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세포 자가 포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몸에서 낡고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젊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저는 이 방법으로 체지방률을 5%나 줄였고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면과 식사 패턴을 바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분명히 건강해졌지만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여전히 숨이 찼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부족했거든요. 운동을 해야겠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헬스장에서 무작정 기구를 들거나 무리하게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부상만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0시간을 투자해서 각종 논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했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몸의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들이에요. 마치 시골 마을의 발전소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작은 발전소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에너지가 생성되고 몸이 젊게 유지되죠.
나이가 들면서 이 작은 발전소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기능도 떨어져요. 마치 오래된 발전소가 전기를 잘 못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특정한 운동을 하면 이 발전소들을 다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운동이 바로 적당히 힘든 운동을 오래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방법이어서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해하고 나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숨이 너무 차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힘든 강도로 오래 하는 운동이에요. 마치 바티를 할 때처럼 숨이 조금 차지만 계속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말이죠. 핵심은 심박수였습니다. 제 나이가 73세니까 220에서 73을 빼면 147. 이게 제 최대 심박수입니다. 여기에 0.65를 곱하면 95.55, 0.7을 곱하면 102.9가 나와요. 즉, 심박수를 100에서 105 사이로 유지하면서 30분에서 40분간 운동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 운동법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구입해서 심박수를 확인하며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빨리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100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30분씩 빨리 걷기를 했습니다. 심박수가 105를 넘으면 속도를 줄이고 95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빠르게 걸었어요. 2주 정도 지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속도로 걸어도 심박수가 예전만큼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한 달 후에는 빨리 걷기로는 심박수가 100에 도달하지 않아서 가볍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30분 내내 가볍게 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힘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잠도 더 깊게 자게 되었습니다. 운동의 또 다른 효과도 발견했어요. 앞서 말한 세포 자가 포식이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에게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2시간만 금식해도 세포 자가 포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36시간을 굶어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운동이 단식의 효과를 3배나 높여준다는 뜻이었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존투 트레이닝을 40분간 합니다. 운동하는 동안은 명상을 하거나 좋은 생각을 해요. 힘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죠? 꼭 50대 초반분 같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뼈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느끼는 활력이 완전히 달랐어요. 70세인 지금이 60세였던 10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우리 몸속 작은 발전소들이었어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 발전소들의 숫자와 기능이 향상되면서 몸 전체가 젊어진 거죠. 지금 저는 매일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혈당을 고려한 올바른 식사와 적당한 공복, 그리고 꾸준한 적당히 힘든 운동. 10년 전 응급실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제가 지금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